1997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폭풍의 회오리가 몰아쳤던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한보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기아와 한라그룹의 부도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을 줄줄이 도산시켰으며 금융기관의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악화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칭송의 대상에서 IMF의 경제 신탁 통치를 받는 지경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와중에서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정치사에 일대 변혁의 장을 열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장이었으며 최대의 승부처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올 한 해에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1998년 내년에도 변화와 개혁에 따른 뼈를 깎는 고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IMF를 풀이하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IMF의 I는 이전에 해당하고 M은 모든 것을, F는 포기하라는 우리말과 짝을 지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IMF의 요구대로 금융시장의 기득권을 모두 내준 지금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 그리고 바닥부터 흔들리는 부산의 경제를 감안하면 자포자기가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보자는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올해의 마지막 날, 부산 경제의 실태와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IMF라는 이름조차 낯설었던 국민들은 강도시라는 인물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OECD 회원국이 무슨 구제금융이냐며 큰소리치던 재경호는 지난 3일 미국의 조정하에 움직이는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의 부자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이런 불행을 자초했을까? 외환 위기하고 기업 부실이 나타났을 때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정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시장에 자금이 급속히 경색되고 신용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내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이 국내 금융기관을 징검다리 삼아 전국으로 소문 번지듯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조건 없는 개방을 내세운 IMF의 위력은 외화 조달에 1000명을 공헌해왔던 종합금융회사에서 먼저 발휘됐습니다. 30개 종금사 가운데 14곳이 1, 2차에 걸쳐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부산은 5개 종금사 가운데 고려, 항도, 한솔, 신세계 등 4곳이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년 이하의 단기로 외화를 빌려와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의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한 영업이 종금사 영업정지의 화근이었습니다. 4곳의 종금사의 부산만 여수진을 합쳐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묶이자 은행과 투신사,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으로 예금 인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금 인출 소동이 진정된 뒤에도 종금사는 결국 금융권의 위기와 IMF 자금을 요청한 주범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도 약한데 그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이 더 약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종금이란 게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이 부산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본점을 가지고 일단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하나가 터지니까 자동적으로 마치 어느 쪽에 혈관이 터지면 다른 쪽에도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다 터져버린 거거든요. 종금사 파문은 정권계로 옮겨졌습니다. 고려정금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진 고려정권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부산에 5개 지점을 둔 동서정권도 문을 닫았습니다. 두 정권사의 폐쇄는 계열사의 자금난과 주가의 폭락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올해 초 653포인트였던 주가는 6월 18일 799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13일엔 338포인트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만 30만 명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 특히 개미 군단으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팔락을 하니까 깡통이 나가지고 지금 말이지 전부 지금 집에 차바로 올라가는 이런 파니까네 이거 뭐 달러가 붙는 거 해야지 이거 뭐 주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6곳의 상장회사가 문을 닫은 사상 초유의 충격으로 주식시장은 비틀거렸습니다. 주식은 액면가로 5,000원이지만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상장회사 가운데 29%인 231개사의 주가는 액면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금융파동으로 침몰하는 주식과 오히려 돋보이기 시작하는 주식으로 구분되는 주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침체는 환율과 금리 등 자금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올해 초 844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1일 들어 1,012원까지 올랐고 한 달 만에 1,995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살 때 기준으로 1달러 2,000원 시대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10만 달러를 가졌다면 한 달 만에 우리 돈으로 1억 원의 이득을 본 셈입니다. IMF의 추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환율 변동 제한폭을 없애자마자 나타난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1월 12%였던 실세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해서 이달 들어 20%와 30%의 벽을 깨트리며 금융시장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은행의 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살려놓은 정부의 태도가 IMF의 불신을 받으면서 이른바 IMF 기준을 맞추려는 은행들의 방어 전략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부산에 본사나 지점을 둔 은행은 하나같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미 빌려준 대출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인수합병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IMF 합의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부터 살아야 한다는 은행의 생존 전략은 철저하고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신용장마저 결제를 외면했습니다. 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모두 올렸습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이달 들어 무려 3%나 올려 올 한 해 인상분보다 초과했습니다. 부산은행이 이는 200명 감축을 선언하고 한성생명이 임대 영업소를 본사로 옮긴 점, 제일투자신탁이 제일자량에 전격 인수된 사실은 부산금융권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생존 전략은 부산의 기업체에게 연쇄 부도라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위기감이 아니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 현상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IMF 한파에 앞서 태아백화점의 부도로 부산 지역 기업의 불락은 이미 예고된 불행이었습니다. 힘들어서 반찬 사기도 두려워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작년 그 외행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부도를 낸 기업체는 1,223곳이지만 올해는 42%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윤화백화점을 신호탄으로 시작한 향토백화점의 부도는 태화, 미화당, 신세와 세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어음 부도율이 가장 높았을 때 0.4%이지만 부산은 0.5%가 가장 낮고 지난 10월에는 사상 최고인 1.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부산 경제의 낡은 구조가 IMF 시대를 맞아 드러난 인과응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IMF 시대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구조조정까지 지금 맞게 돼서 더욱더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그 어떤 그 내적인 외적인 그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부산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침체로 오늘 만기가 돌아온 전환사채 3조 원 가운데
90% 이상이 현금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대신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추가적인 자금난을 겪어야 합니다. 대기업마저 자금난을 겪는 판에 부산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99%를 넘습니다. 부산의 4개 종검사에 경영 자금을 맡겼거나 자금을 빌려 쓴 기업만 1,100여 곳이나 돼 연쇄부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가지고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기히 그 집단 감원을 한 사업장도 나타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또 근로 일수를 단축한 회사도 기히 벌써 나타나고 있으며 아마 내년도 초에 가서 집단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IMF 파동을 헤쳐나가는 출구로 수출업체가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 같은 금융권의 분위기로는 어렵습니다. 한국무역공사 부산무역관에는 재고 상품을 팔아달라는 수출업체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한 100개 이상 업체에 대해서 재고 상품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무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그 100개 업체 중에서 우리 부산 지역은 한 16개 업체가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상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년도 전망은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제조업체 가운데 무려 84%가 내년도 1, 4분기의 경기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는 대량 실업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올 들어 부산 지역 실업자는 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올 들어 부산의 실업률은 3.6%로 지난 93년 이후 줄곧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적용되는 내년도는 부산의 실업자는 최고 17만 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부산에서 집계된 체불임금도 1,200억 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퇴직금입니다. 금융시장의 보호벽이 어이없이 허물어진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부산의 선박통신업체인 삼형전자는 올해 스리랑카에 무려 300만 달러의 납품권을 따냈습니다. 매출액의 10%를 기술 개발에 투자한 과감한 경영 혁신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또 18가지의 선박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등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길러온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IMF 시대 대단히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 회사가 스리랑카에 약 한 300만 불 정도의 미성 항법 장치를 수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스리랑카를 위시해서 버마라든가 그 주변 국가에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그쪽 부분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물량이 수출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IMF의 흠난 파고를 전공법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새해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입니다. (1997년에) 우리 정치의 최대 이슈는 역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개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그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미디어 선거와 여론조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우리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는 데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한 세기의 초석을 만들어 놓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 정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조명해 봅니다. 지금부터 1년 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과 안기부법 파동은 올 한 해 우리 정치의 소용돌이를 예고했습니다. 1997년 새해가 되면서 터져나온 한보 사건과 대통령 아들 현철 씨의 국정 개입, 그리고 이따른 정치권의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경랑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아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사상 첫 문민 정권을 주창해온 김영삼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정치권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정쟁과 이전 투구식 상호 비방 그리고 명분 없는 이합 집산이 계속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 각 당의 당리당략에 짓눌린 나머지 금융개혁 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상 초유의 금융공황을 맞게 됐습니다. IMF 경제신탁체제 하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전은 시작됐고 정치권의 재협상 파문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그 끝을 모른 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제15대 대선은 경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튼튼한 경제를 아는 대통령 등등이 주요 선거 구호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살리려면 세수는 세포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처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서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위기의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상황만을 만들어서 24시간 불을 켜놓고 전쟁을 치르듯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드디어 1997년 12월 18일 밤 엎치락 뒤치락하던 득표수가 김대중 후보 쪽으로 기울면서 한국 정치사에는 역사상 첫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1032만 6천 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993만 5천 표, 결국 39만 1,000표 차이로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선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든 이인재 후보는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에 적절히 부합하면서 492만 5천 표를 획득해 유효 득표율의 19.2% 지지라는 선전을 이루었습니다. 50년 헌정사의 첫 정권 교체에 이정표를 남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론에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뿌리 깊은 반-DJ 감정과 기득권층의 완고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최초의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한국 정치 최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불거졌던 동서 간의 감정 대립과 정치권의 이합 집산 관행도 이제는 정권 교체라는 대승적인 성과 속에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많은 개혁과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세계 각국의 이목이 달라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보도에서 나오지만 호남 지역의 사실상 오랜 한이 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그 지역 갈등이 아니라 지역 화합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호남의 한이 풀렸다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국민회의의 승리도 YS를 정점으로 한 민주계의 무능력과 그로 인해 초래된 민주계의 몰락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민주계 정치인들의 고향인 부산에 이번 대선 결과가 안겨준 상처는 결코 간단히 치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민주계의 맏형 최영우 고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부산 정기는 중심을 잃었고 그것이 또한 민주계 와해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지난 6, 7월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생겨난 민주계의 정발협은 부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냉소주의를 안겨줬습니다. 정발협은 어설픈 모습으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채 결국 문민정권 창출 세력이라는 우월한 지위마저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민주계 독주 시대에 조종을 울리고 명분과 세력 그리고 민심까지 상실해서 대선 패배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하면서 민주계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부터 중앙 무대에서 중심 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최영우 의원의 와병으로 실제로 부산 지역의 민주계가
구심점을 상실했다는 측면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부산 지역의 정치권의 분열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우 고문의 와병과 YS의 입지 상실로 부산이 무주공산으로 폄하될 때 박찬종 전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도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박찬종 전 의원의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는 상황에 따라서 태도와 당적을 달리한 옛 정치인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구심점을 갈구하던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멀어졌습니다. 깨끗한 어떤 이미지와 언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행동은 구태연한 소위 말해서 정말 정략적 차원에서 모든 그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과감하게 박찬종 씨는 마치 부산 시민들이 자기를 절대 지지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박찬종 씨로 하여금 부산 시민은 당신이 볼목 아니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치력을 가지 못하는 그 설당이 없다는 걸 너무나 따끔하게 박찬종 씨한테 보여주는, 박찬종 씨는 어떻게 부산 시민들을 어떤 점에서 농락한 면도 있지 않을까, 막 이까지 좀 너무 내 거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선전을 한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역 정서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인재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정치 불신에서 비롯된 감성적 반대 급부인지 아니면 더욱 적극적 형태의 개혁 성향인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YS에 대한 실망감이 집권 여당에 대한 투표의 거부, 그리고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부산을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인을 염원하는 그런 바람들, 그리고 세대 교체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대가 맞물려서 이인재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회의의 승리, 국민신당의 선전, 이러한 가운데 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은 잠재된 분력 호감이 표출해서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YS라는 우산이 겉이자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갈등과 상호 견제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계 중진인 박관영 의원과 칠선 고참의 신상우 의원이 지역 정계의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고 한나라당의 적자를 자처하는 김진재 의원이 또 다른 차원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래갈래 분화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입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회창 씨의 적극 지지파, 과거의 민정계들이죠. 그리고 이회창 씨를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지지했던 구민주계, 민주계 인사들, 그런 식으로 그 4분 5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YS가 애초에 생각처럼 뚜렷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YS에 대한 반감도 부산 경남조차도 반감이 높아져가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부산 정치는 아마 상당히 그 혼미스러운 상황 속에서 뚜렷한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서로 그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분열과 혼란상이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나고 승리한 국민회의는 정권 인수팀을 구성해서 준비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구심점 상실로 대변되는 부산의 정계는 IMF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 조직을 정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부산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길 노무현 부총재와 하일민 교수 등이 부산의 신세대 정치인을 규합해서 집권당과 교감하는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을 구축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선대본부가 해체된 상태에서 빨리 신년도에 시지부를 결성해가지고 5월에 닥치는 지방선거에 그래도 최소한도 35%에 40% 정도의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도록 저희들이 조직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우선 조직부터 대폭 줄이고 겸허한 태도로 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만은 영원한 여당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있고 지방선거에서만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당내 각 정파를 넘나들며 제각각 생존 근거를 물색하고 있는 마당에 분열 없이 지방선거와 정계 개편의 구도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부산 지역 발전에 조건 없이 나설 수 있다는 자세도 화합과 응집의 모습이 전조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IMF 등 우리 국가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희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그런 가운데서도 아쉬운 점은 우리 부산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원내 지구당 위원장들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당도 전국 최대의 지지자가 모인 부산에서 재도약의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에 가까운 젊은 층의 지지를 안고 전문 직업인과 개혁 성향을 갖춘 인물을 대거 영입해서 내실 있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원이 의무적으로 당비를 부담하는 대신에 의사결정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상향식 당 운영을 펴나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또 한 번의 바람을 일으킬 작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신당은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조직을 다져나가고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들을 영입해서 지금까지의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부산 정치는 그야말로 지각이 변동하는 대전환을 겪었습니다. 영원한 야당도시 부산이 지난 5년 동안 여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야도로 제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각종 공조직과 사회단체에 뿌리내린 부산 특유의 정치 성향이 이제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변질된 여권 심리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 1년 내내 눈치 보기에 바빴던 시의원들과 각급 단체장들도 더욱 넓은 시각으로 내년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기득권층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 지역을 핵심 매개고로 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층의 핵심적 고리 몇 개만 우리가 가격을 가고 거기서 어떤 붕괴할 때 그 약화된다면 그런 어떤 그 지역주의적 어떤 투표 행태 자체도 바로 그것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서 말한다면 내년 98년도 부산 지역 정치의 가치는 책임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국정 담당 정치 세력의 건설 및 재편, 이것이 부산 정치 98년도의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측인 동시에 하나의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부산 정치권은 또 다른 지평과 환경에서 부산의 발전과 생존 조건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바람도 지역 할거주의에 기반한 옛 모습의 정치를 청산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정치 세력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7년은 부산에 시련과 도전의 기회를 함께 남겨둔 채 우리나라 정치의 한 장을 접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때 부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부산시 역시 그에 못지않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각종 대형 사업도 전면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정 여건은 당연히 최악이라고 해야 할 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적한 현안 사업, 그러나 세수와 국비 지원 규모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표류하는 부산시정을 결산해 봅니다. 부산시는 12월 한 달 동안을 각종 대책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회의장에는 항상 무거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뚜렷한 대안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IMF 한파가 밀어닥치기 전까지는 부산시의 사정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숨가쁘다고 할 정도로 시내 전역에서 폭죽이 터지고 기공식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1세기 첨단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부산 21 계획도 확정돼서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가 몰아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부도 도미노가 일어나면서 시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부산 정보단지 개발 사업의 중단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사업이라며 조기 착공을 주장하던 성경그룹이 맥없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역시 그 자금 조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그룹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고 또 부산 정보단지 자체로서도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해외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해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텔레포트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런 해외 기업의 투자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 전반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이 재무 조달 방법에 단지 개발 공사의 구체적인 재무 조달 방법은 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당초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그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 지방에서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에서 국가 프로젝트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부산시가 떠나가는 배를 잡으려 나섰지만 냉담한 반응뿐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극도로 악화된 그 경제 상황 속에서는 그 성경을 대체할 만한 그 사업 시행자를 물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일단 목표 시한으로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초업 경전철 민자 사업에 참여하려던 LG그룹도 아예 참여 포기를 결정해버렸습니다. 고속전철 사업의 투자 조정으로 부전 역세권 개발 계획은 용역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광안대로와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공사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롯데그룹은 한술 더 떠서 공사비 600억 원을 받지 못해 명지주거단지 공사를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부산시와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다며 준공 단계에서 손을 떼버리자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번졌습니다. 북측 진입도로가 안 되면 지금 더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 땅을 지금 동의를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 이 판문인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우리 출퇴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6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신호대교를 만들어 놓고도 연결도로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호와 녹상공단 입주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부산시가 오늘까지로 마지막 시한을 잡았던 골프장과 경마장 등 아시안게임 시설도 결국은 확보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신항만 건설공사도 정부의 SOC 사업 투자 규모 축소 방침으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도 크게 낙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산의 어떤 사업들이 어떤 전시성이나 어떤 낭비성이 결코 아니고 부산의 경쟁력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어떤 기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IMF 여파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협조를 계속 협력을 구해가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비 지원 축소는 이미 정해진 원칙이고 부산시 자체의 재정 상태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6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재정 상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채 규모가 1조 7,6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3,400억 원의 추가 기체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채무 비율 상한선에 육박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더 이상의 기체 발행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담당자들은 채무 상환 불능 상황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단지 IMF 때문일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대부분의 특별회계 예산을 택지 매각 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믿고 일을 벌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식어버리자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해서 떠안고 있는 것은 명지 주거단지를 비롯해서 해운대 신시가지 등 모두 1조 원대에 이릅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토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정이 더욱 악화됩니다. 올해 분 물량에다 부산 정보단지의 8천억 원대 등을 합치면 모두 2조 원대의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다면 재원 조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부채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악순환을 밟게 돼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일부 삭감 작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내년 초에 감액 추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부산시는 선물 거래소 등 특정 유치 시설이 원할 경우 부산 정보단지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지 개발 방안도 범위를 넓혀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영 개발하는 방식, 또 성경을 대체할 만한 국내 대기업을 물색하는 방안, 아울러서 성경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바다축제 등 올 한 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각종 행사도 취소하거나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조직 감축 등의 구조 조정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IMF 여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도 행정을 많이 감량을 해서 행정 내부의 어떤 그 조직 인력들을 감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효불급한 사업들은 애초에 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어떤 그 사업비들을 절감을 해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험난한 IMF의 파고를 이겨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당장 고민해야 할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이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이 민자로 참여한 국제종합전시장 건설 사업마저 중단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97년은 부산시정에 있어서 정말 달갑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한 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신청사 입주가 시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7년) 부산 스포츠계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 해였습니다. 부산 동아시안게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제78회 전국체전에서도 목표했던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불어닥친 IMF 한파는 부산 체육계에도 예외 없이 다가와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 한파는 또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해온 부산시의 계획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2회 부산 동아시아 대회가 개막된 것은 지난 5월 10일. 함께 여는 평화제전, 하나 되는 동아시안이란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마카오 등 9개 나라 1,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5월 19일까지 열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첨가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대회기 뒤를 이어서 첨가 선수단 입장입니다. 제2회 부산 동아시아 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올림픽과 스포츠 제전의 하이라이트는 성화 점화. 동아시아 대회 성화 점화의 숨은 주인공은 육상 꿈나무 연동초등학교 4학년 배성현 양이 연출했습니다. 헐헐 타오르고 있는 성화입니다. 특히 개막식에 참석했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한국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예가 있어 올림픽 개최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개막 당일부터 대회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실시된 승용차 2부제에서는 대상 차량의 90% 이상이 참여해 성숙된 시민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대회 2일째부터는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시작돼 한국은 남자 수영 평영 100m에서 조광재가 첫 금메달을 획득, 종합 2위를 향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중국은 역도에 걸린 금메달 3개를 싹쓸이하면서 초반 금 5개로 선두 질주 태세를 갖췄습니다. 5월 10일 문정수 시장은 사마란치 IOC 위원장, 김은용 대회 조직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08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올림픽 유치 운동에 불을 댕겼습니다. 시민적인 어떤 합의를 바탕하는 가운데 유치위원회도 만들고 우리 시민적인 열망과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유치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반전에 들어선 메달 레이스는 15일 중국이 금 28개로 독주에 나선 가운데 일본이 금 14개로 2위, 한국이 금 10개로 따라붙는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회 7일째인 16일 유도에서 금 3, 레슬링과 육상, 정구에서 각각 금 2, 역도에서 금 1 등 10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며 본격적인 일본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종합 2위 싸움은 기초 종목인 육상과 수영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처지면서 힘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수영 종목에서 이진급 선수를 파견한 중국과 달리 정예 선수를 출전시켜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수영 종목에서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동무대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인 수영 강국임을 자부한 중국은 금 12개, 은 7, 동 10개로 일본의 금 21개, 은 18, 동 4개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경영에서는 참패했으나 다이빙 6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을 석권해 겨우 참여를 유지했습니다. 수영에서 불과 2개의 금메달을 건진 우리나라가 21개의 금메달을 얻은 일본을 제치고 종합성적 2위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대회 마지막 날 축구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금 45, 은 38, 동 51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경기력 면에서는 여자 역도 83kg급 용상에서 중국의 송자오메이가 135.5kg을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세계 신기록 5개와 아시아 신기록 7개를 작성해 기록면에서는 세계 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15억 동아시아인의 축제 제2회 부산 동아시아 대회는 5월 19일 저녁 열흘 동안 구독벌을 밝혔던 성화가 꺼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제3회 대회는 오는 2001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 가맹국 외 호주까지 참가한 가운데 일본 오사카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김은용 대회 조직위원장은 대회 운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를 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아시안게임 준비를 잘하고 또 이제 정부 승인이 빨리 나면 이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는데 그걸 여러 가지 다 관계가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함께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대회가 끝난 뒤 경기 운영 미숙과 통역 요원 부족, 낡은 시설 등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 시설을 잘 활용, 2002년 아시안게임 리허설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대회 이후 부산시가 자화자찬식으로 일방적 성공담을 늘어놓은 것은 복에 튀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보도기관이 성공적이다 이러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이아몬드 형태의 시민평가를 하면 중간 지점에서 밑을 내려가는 게 많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남 창원 등 6개 시에서 분산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부산이 4위에 입상한 것도 올해 부산체육계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부산시 선수단은 당초 4위 입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구기와 단체 종목 등의 선전에 힘입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1, 2위 입상은 난공불락이고 개최지가 통상적으로 3위를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의 4위 입상은 체전 경쟁 부문에서 1위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평가입니다. 단체 종목이 많이 탈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 4위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분발을 해줘가지고 한 해를 마감함과 동시에 부산체육계의 97년을 결산하는 자리에 밀어닥친 IMF 한파만 제외해놓고 본다면 올 한해 부산체육계 결산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고통 분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IMF 체제는 부산체육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008년 올림픽 유치 서명운동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시안게임 골프장과 승마장 건설에조차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초긴축 재정은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 각종 경기장 건설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부산시는 올림픽 유치 운동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전례로 볼 때 우리에게 경제, 사회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줄 기회로서 당장의 고통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0년 후에 치를 올림픽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국제 이벤트고 위기일수록 오히려 이러한 이벤트를 우리 부산에 끌어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하고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한 해가 저물면 이구동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며 새해를 맞곤 합니다. 한보 사태 정치인 구속으로 한 해를 시작해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답답하기만 했던 정치 현실, 그리고 IMF 구제 금융은 우리의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힘겨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외면만 하고 싶은 나라 정세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그때그때 한 줄기 시원한 청량제 같은 소나기 역할을 한 것은 박찬호 선수의 혼신의 힘이 담긴 투구 동작 하나하나였습니다. 또 벼랑에 몰린 월드컵 대표팀을 맡아 본선 진출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던 대표팀을 최종 예선전이 끝나기도 전에 차범근 감독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팀을 이끌어 개선문에 입성시켰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IMF 위기를 부끄러움과 수치로만 여기고 있기에는 우리가 처한 여건이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열린 대화,
이상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축구 대표팀에 대한 한 대기업 연구 보고서의 결과 분석 요지입니다. 힘들었고 앞으로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남겨진 시점에서 98년 호랑이의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덕목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며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